노래 잘 들었습니다. 핵에서 소년에게. 지금 저희 여행 전문 작가 유상현 작가님하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독일을 지금 최근에 다녀오셨고, 그 혹시 그 독일 여행하면서 혹시 주의할 거 있습니까? 좀 독일 애들한테 좀 뭐 신뢰된다거나. 일단은 사실 어느 나라나 인종차별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독일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요? 다만 이렇게 뭐 노골적으로만 드러내놓고 하는 심한 정도는 아니어서 너무 예민하게만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뭐 크게 불쾌하거나 좀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죠? 좀 은근한 게 있으니까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은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근데 이제 그거에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좀 상당히 내가 여행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나를 은근히 좀 무시하는 것 같으면 나도 그냥 그들을 은근히 무시하면 되는 거니까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주의하실 부분이라고 한다면 독일은 굉장히 좀 기념하고 좀 이렇게 기리는 것들이 많아요. 국가 자체가? 예, 기념비 아니면은 어떤 그런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기념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독일인들에게도 과거의 그 전쟁과 또 자신들이 저질렀던 어떤 전범 행위는 독일인들한테도 그게 트라우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자신의 선조들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좀 부끄럽고 좀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일인들 앞에서 어떤 그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다던가 하는 거는 그들도 좀 많이 불편해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이제 독일 유학생들한테 들었던 얘기라서 이게 뭐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독일인들 있는 데서 나치, 히틀러 이런 말을 금기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국어로 대화를 하지만 그렇죠. 그 안에 뭐 나치가 어쩌고 히틀러가 어쩌고 하면 이제 그 단어는 독일인들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어머 쟤네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이제 그 자체를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해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약간 좀 금기어처럼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굳이 불편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나라의 존중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혹시 길을 가거나 누구한테 뭘 물어보거나 이런 거는 아주 친절하거나 그렇나요? 예, 영어로 일단 거의 다 의사소통이 되고요. 다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편입니다. 여행 가기는 진짜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네. 위험한 일은 없어요? 일부러 위험한 데를 찾아가시지 않는 이상. 그런 곳은 있긴 한 거죠. 그렇죠. 뭐 뒷골목이나 좀 우범지대들이 있기는 있고 또 좀 유흥업소나 이런 데 모여 있는 곳들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일부러 찾아가시지 않는 이상은 위험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군. 추천 음식 뭐가 있습니까? 독일 추천 음식. 우리가 아는 학센 그거 말고는 저도 소세지 말고는 아는 게 없는데. 근데 독일 하면 소세지가 유명하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소세지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지역마다 또 특산품인 소세지들이 다르고 그래서 어떤 그런 지역색을 비교하면서 소세지를 먹어보는 것도 하나의 좀 즐거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기 요리, 특히 돼지고기 요리가 어디를 가든지 굉장히 좀 푸짐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분은 혼자서 다 드시기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푸짐하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가서 드셔보시면 특히 독일 맥주와 함께 드셔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돼지가 굉장히 좀 소비량이 돼지가 굉장히 많나 보네요. 돼지고기 소비량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돼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이네요. 그러게요. 소고기가 비싸서 그런 걸까요? 그쪽은 소고기가 더 싸지 않을까? 우리나라보다는 싸요.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한 달씩 외국에 이제 좀, 물론 취재차기도 이렇게 가시는 거지만, 그런 이제 약간 여행 전업 작가, 그런 거 꿈꾸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은퇴하거나 아니면 이제 젊은 친구들도. 그분들한테 좀 우리 작가님께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일단은 여행책을 쓰신다고 했을 때 여행책이 현재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뉠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주로 쓰는 가이드북이고 하나는 이제 에세이 같은 자기 소회.
예, 단행본 위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뭐 옛날에는 사진집 같은 것도 있었어요. 사진 근사하게 찍어서 책으로 내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사실상 사진집은 거의 없어졌다고 그렇죠, 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이드북 아니면 에세이라고 했을 때 요즘에 좀 출판 시장도 사실 쉽지가 않아서, 넉넉하지가 않아서 가이드북 시장은 사실 신인 작가들한테는 좀 굉장히 좁은 분위기는 해요. 왜냐하면 출판사에서 원하는 수준의 정보량, 그리고 그 정보의 체계화 이런 것들을 가진 작가가, 그냥 경험 없는 작가가 그런 정보량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주로 이제 현지 거주 경험이 좀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직업 가이드, 뭐 여행사, 이제 이런 업에 계셨던 분들을 좀 많이 작가로 등용하는 편이고요. 그렇겠네요. 아니면은 기존의 베테랑 작가가 이제 혼자서 다 쓰기는 힘드니까 파트너로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을 또 이제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 출판도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문호는 예전보다 굉장히 넓어진 편이에요. 그렇겠네요. 마음만 먹으면은 뭐 사실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세상은 됐지만 그게 이제 판매량이 많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 책들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존의 에세이, 여행 에세이를 사람들이 읽을 때에 기대했던 어떤 효용성은 나보다 먼저 여행해 본 사람의 경험을 내가 듣는 거거든요. 읽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여행해 본 사람의 어떤 그런 경험담은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채널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에세이의 수요도 사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도 책을 쓰고 싶다, 여행을 하고 내 여행 경험으로 책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본인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그 컨텐츠를 가지고 좀 키우시고 거기서 나의 좀 팬이 확보가 됐을 때 이제 그 컨텐츠를 가지고 책을 내시는 게 좀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굉장한 어드바이스네요. 먼저 좀 그 콘텐츠의 확장성을 한 다음에 책으로 내는 거를 추천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여행 전업을 꿈꾸시면 오늘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독일을 전문으로 하셨는데 혹시 뭐 다른 데 또 다니시는데 지금 독일을 너무 잘 아시는 건 아니신가요? 제가 좀 성격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일단 한번 손을 대면 끝을 봐야 되는 좀 그런 못된 성격이 있어서 독일을 일단 파기 시작했는데 독일 끝장을 봐. 네, 근데 아직 끝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독일에 좀 묶여 있고 안 가본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 도시가 있습니까? 여행자가 갈 만한 도시는 다 가봤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독일에서 가본 도시가 일단 지금 100군데 넘으니까요. 야, 그것만 해도 진짜 엄청난 콘텐츠네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저기는 그렇고 출판 시장이 이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투잡으로 이제 작가님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그 젊은 친구들 중에 사실 이제 좀 작가로 전업 작가로 살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한테는 또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작가 지망생 분들께 잔소리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일단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국 여행을 주제로 어떤 직업을 갖고 책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이 사람이 조선이 뭔지도 모르고 고려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의 배경도 몰라요.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종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사찰에 안 갈 거야. 절에 안 가. 이런 사람이 만약에 한국 여행과 관련된 그런 책을 쓰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인이 그걸 봤을 때 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여행 관련된 어떤 직업 또는 여행 작가 이런 것을 꿈꾼다면 그 대상 여행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역사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행하는 경험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내가 몇 개국을 가봤어. 몇 개 도시를 가봤어. 이런 경험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아무래도 깊이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얕은 콘텐츠는 누구든 쉽게 베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책을 쓰시든 아니면 여행 유튜버가 되시든 뭐 아니면 나중에 여행사, 여행 인솔 가이드가 되시든 뭐가 됐든 깊이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여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 관련된 직구는
경쟁자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버티고 인정받는 핵심은 깊이에 있다. 그렇게 좀 잔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역사는 진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반드시 좀 이해하고 알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올해 지금 책 2권 내셨고 혹시 뭐 내년에 뭐 계획하시는 거나 목표 있으시면? 시장에 나와 있는 책은 계속 업데이트는 돼야 되거든요. 정보 개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출판사 여건이 닿는 이상은 계속 기존에 나온 책은 개정은 집중을 할 거고요. 원래 올해 그 부다페스트 가이드북 제가 옛날에 쓴 책이 있어요. 헝가리? 예,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것도 원래 올해 개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출판사 사정상 못해서 만약에 내년에 여건이 되면은 이제 그거는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투잡이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나갈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규 가이드북 작업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기존에 쓴 책 중에 지금 절판된 가이드북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오스트리아 비엔나 책인데 이거는 만약에라도 다른 출판사에서라도 되살려 주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또 다시 취재하고 쓸 용의는 있습니다. 그쪽 유럽 그쪽을 되게 좀 좋아하시는 거죠? 선호하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독일을 계속 파다 보니까 옆에까지 조금씩. 그렇죠. 오스트리아는 그냥 자동으로 맞물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오스트리아를 보다 보니까 또 헝가리나 체코나 이런 곳이 또 맞물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동유럽이라고 하는 그런 분류하는 곳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이제 이런 곳까지 지금 다루는 관심사는 넓어져 있죠. 네. 그러면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이런 것도 나중에는 그 여행책도 나올 수는 있겠네. 내주신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책이 현재까지 총 유럽 여행책이 8권인데 독일 여행책이 5권,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책이 하나, 그다음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책이 하나, 슬로베니아 책이 하나 이렇게 8권이에요. 근데 그 8권 중에서 제일 창작자로서 이거는 내가 썼지만 참 잘 썼다라고 스스로 좀 이렇게 좀 뿌듯한 그 책이 비엔나 책이거든요. 근데 팬데믹 직전에 나와서 2020년 초에 나와서 진짜 팔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타이밍을 못 맞췄네요. 그래서 이 책은 누가 되살려준다고 하면은 저도 좀 욕심은 있습니다. 비엔나도 여행 많이 가지 않습니까? 비엔나도 직항도 있고 또 동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은 거의 꼭 가시는 그런 곳이죠.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뭐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엔나, 뭐 부다페스트 이런 거는 이제 기회만 되시면은 또 이제 취재하시고 또 책을 내실 용의가 충분히 있으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독일 책은 또 계속 개정이 돼야 되니까 그 작업은 또 이제 내년까지 하겠죠. 그러네요. 우리 저기 작가님 버킷리스트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청취자분들이 채널을 돌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버킷리스트가 딱 하나 있었어요. 유일한 버킷리스트가 지금 아내와 결혼하는 거.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현재는 더 이상의 제가 버킷리스트라고 할 만한 거는 없고 다만 그냥 나중에 막연히 좀 먼 미래에 하나의 좀 소원 내지는 소망이 있다면 2040년에 아내랑 같이 미네네 가는 거. 제가 아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가 1040년에 나온 미네 맥주라고 했잖아요. 그 1000주년 되는 해에 미네네에서 한번 가보고 싶은 그 정도의 소원만 있습니다. 이건 진짜 멋지네요. 1000주년 때도 그 양조장도 뭐 하겠네요. 그러기를 바라죠. 근데 그런 게 없어도 꼭 가보고는 싶어요. 이건 굉장한 버킷리스트인데. 오늘 저기 나오셨는데, 작가님 채널, 뭐, 요런 거 홍보 좀 하시죠. 뭐, 블로그나 인스타나. 예, 일단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채널들, 블로그란 네이버 포스트라고 하죠. 네이버 포스트,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전부 다 내가 여행하는 이유라는 타이틀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유는 유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 내가 여행하는 이유. 예. 아, 굉장히 아이디어네요. 그래서 뭐 검색하시면 아마 많이 나오실 거고, 네이버 모바일에서는 제가 그 예전에 쓰던 닉네임이 UPD인데, 그 골뱅이 하시고 UPD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제가 만든 콘텐츠들은 네이버에서 좀 친절하게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야, 이 꼭 들어가 봐야 돼. 그 다니신 곳에 그런 정보나 사진 같은 게 이제 다 올라와 있나요? 그렇죠. 책에 다 쓸 수 없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또 책 홍보를 위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포스트에는 글로, 또 인스타그램에는 사진이나 카드뉴스, 또 유튜브에는 영상으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뭘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실속은 없는 것 같아요.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아니 뭐 구독자는 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뭐 하나가 뜨면은 이제 나중에 뜬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하나만 뜨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뭐 방송은 어떠셨나요? 라디오는 처음은 아니시죠? 아주 오래전에 여행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라디오를 나갔던 적은 있었는데 여행 작가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어떠셨어요? 나름 재미있으시죠? 그렇죠. 우리 술잔 DJ님께서 항상 이렇게 술술 풀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혹시 뭐 이야기 좀 마저 하고 싶었는데 못한 이야기 있으시면? 자기 PR 하나. 그러니까 자기 PR이라기보다는 그 책에 대한 PR. 좋습니다. 예. 가이드북이 필요한 이유라고 타이틀을 한번 좀 잡아봤는데. 좋네요. 네. 요즘에 인터넷에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도도 뭐 다 잘 되어 있어서 예전처럼 가이드북의 수요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가이드북의 쓸모는 나의 여행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더라도 일단 키워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필요한 키워드를 찾으려면은 거기 뭐가 있는지 전반적인 지식은 필요해요. 근데 백지 상태에서 검색을 하려고 하면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추상적인 키워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정보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이드북을 한번 쭉 정독하신 다음에 거기서 내 취향에 맞고 또 내 관심을 끄는 어떤 그런 몇 가지를 추려서 그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굉장히 쉽게 찾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여행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서 저는 가이드북은 메뉴판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유명 인플루언서가 이 식당에서 나는 피자를 먹었다, 맛있었다 라고 하는 걸 보고 나까지 거기 가서 피자를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메뉴판을 쭉 보고 여기 뭘 파는지 먼저 보고 내 취향에 맞는 거를 시키고 근데 뭐 인플루언서가 여기 피자 맛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피자를 먹어볼까? 이렇게 가는 거,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뉴판을 보고 주문하는 것과 메뉴판 없이 주문하는 것의 차이. 그게 이제 가이드북을 보고 나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으시는 것과 그런 것 없이 그냥 인터넷 정보를 찾으시는 것의 차이다. 그리고 잘 만든 가이드북은 더 이상의 정보 검색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책만 가지고도 충분히 알찬 여행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다. 그리고 저는 그런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 비유가 진짜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개정판이 사실 그런 이유는 있겠네요. 정보가 조금씩 바뀌는 게 있으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완전히 내용을 뜯어 고치려면은 아예 이 판형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도 이게 업무가 많아지고 비용이 많아져서 내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개정 작업을 할 때는 정보만 업데이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료가 올랐으면 오른 거, 어떤 식당이 뭐 문을 닫았으면은 이제 그 자리만 다른 식당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정보 업데이트만 계속 매년마다 하는 식인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싹 엎어버렸죠. 엄청난 작업이네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일반 단행 본이랑 다르게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사진 들어가야 되고 뭐 올 컬러에다가 뭐 지도도 그려야 되고 또 종이 재질도 또 좀 좋은 거 써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책이 좀 비싸다. 왜냐면 서점 같은 데 가면은 요즘에 2만 원 넘어가는 여행 가이드북도 많거든요. 제 책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비싸다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렇게 팔아도 출판사도 거의 남는 게 없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유럽 여행 간다 그러면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행 경비가 몇백만 원은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2만 원이라고 하면은 진짜 1%도 안 되는 비용이니까 그 정도는 투자하셔서 여행을 더 재미있고 풍족하게 만들면 가치 있는 투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진짜 독일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좀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프렌즈 독일. 프렌즈 독일. 알겠습니다. 오늘 저 독일 여행 작가 유상현 작가님하고 말씀 나눠봤고요. 우리 저기 마지막 노래 듣고 오늘 방송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예, 그냥 여행 분위기 내면서 마칠게요. 거북이의 비행기. 이건 또 무슨 스토리가 좀 있습니까? 그냥 공항에 갈 때마다 흘러버리는 노래입니다. 비행기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책 대박 나시길 제가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북이, 비행기 듣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